근데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김지윤님께서는 지금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현재 보스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제 하버드 졸업 후에 입사했을 때 냈던 포폴인데 그 중에 앞에 두 개가 하버드 때 프로젝트라서 하버드 프로젝트 소개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진우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건축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2017년에 미국으로 석사를 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2019년에 하버드 GSD를 졸업하고 현재는 이제 보스턴 지역에서 한델 아키텍처라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졸업하고 이제 입사하기까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졸업을 5월에 하고 네. 9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엄청 빨리 합격하셨네요. 졸업하고 합격은 거의 바로 했는데 일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전 졸업하자마자 바로 포트폴리오를 뿌리기 시작해서 나름 운 좋게 합격은 빨리 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보스턴에서 졸업하면 뉴욕으로 많이 가거든요. 오늘 졸업하고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만 있었어요. 밖에를 잘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 보스턴을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버드는 꼭 있지도 않아요. 캠브리지라는 도시에 있는. 행정적으로는 사실 보스턴은 아니에요. 보스턴에도 있긴 한데 캠퍼스가 적어도 이제 하버드 GSD 건물은 캠브리지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해보니까 보스턴 다운타운에 간 게 손에 꼽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보스턴에 좀 더 남아있고 싶어서 보스턴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 콜롬비아 대학교 나온 형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자유의 여신상이 맨하탄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근데 저도 웃긴 게 보스턴에 갔는데 학교 다니면서 뉴욕에 간 게 더 많은 거예요. 보스턴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데 잘 안 가게 돼요. 별일 없으면. 그래서 제가 아마 자유의 선상을 보스턴보다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요새 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뉴욕은 되게 뭐 한 번씩 특별하게 놀러 갈 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보통 유학 같은 데 가서 하버드 가면은 그 취업을 1년 내에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비자 때문에 한국 와야 되는 거죠. 1년도 아니고 90일 안에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 유예기간이 90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기억엔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일단 취업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취업 준비가 좀 늦은 편이었고 보통 네.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이미 포트폴리오를 뿌리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이미 졸업하기 전에 합격을 해놓고 네. 일을 이제 졸업하고 시작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되게 힘들게 다녔고 힘들어가지고 사실 취업을 졸업 전까지는 사실 생각할 그 틈이 없었어요. 졸업 딱 하자마자 2, 3일 만에 포트폴리오 딱 만들고 그냥 바로 뿌리기 시작. 포트폴리오 보시다시피 이제 학부 때 포트폴리오랑 똑같고 그냥 코스가 추가한 거라서 시간이 이게 얼마 안 걸려. 4개가 학부 때 거고 앞에 2개가 석사 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브릿지 프로젝트네요. 이게 그때 교수님이 그레이스 라라고 한국계 교수님이세요. 네네.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하버드에서 4번의 스튜디오를 들으면서 2번이 한국계 음, 있었어요. 음. 이번은 그레이스 라라고 이제 미국인이신데 한국계이신 분. 네네. 여기는 스튜디오를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선에서 그 중에 음. 추첨으로 스튜디오를 듣게 하거든요. 꼭 한국 교수님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리스트에 있었던 것 뿐인데 한국 많이 걸리더라고요. 주제는 되게 단순했어요. 브릿지였고 워싱턴 DC에 브릿지를 짓는 게 그냥 프로젝트였어요. 그전 포트폴리오에서 보시다시피 레노베이션이 좀 많은데 얘도 사실 레노베이션이 좀 가까운 느낌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워싱턴 DC인데 네. 워싱턴 DC가 계획 도시다 보니까 되게 강한 축들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내셔널 몰이라고 음. 워싱턴 관광 스팟이죠. 아주 그 박물관이나 갤러리 같은 게 되게 많고 뭐 기념비도 있고 링컨 메모리얼 뭐 엄청 많는 거죠. 네. 근데 저게 하나의 어떤 강력한 축을 따라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강을 만나면서 축이 탁 꺾이잖아요. 사실 축도 아니에요, 더 이상.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쪽은. 네, 그쪽이 또 내셔널 무슨 공동묘지인데 거기 미국 역사상 되게 중요한 장소고.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축을 형성하지 못하고 링컨 메모리얼 거를 중심으로 부러져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부러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싱턴 DC를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저 내셔널 몰을 보고 공동묘지 쪽으로 갈 때 지하철 타고 와요. 왜냐하면 그 보행자 도로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아. 저 다리 저기가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도 사람들이 안 좋게 돼 있어요. 저도 저기를 걸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울의 무슨 마포대교를 걷는 느낌? 그래서 사실 내셔널 몰은 저 큰 덩어리 자체가 다 막 관광객들이 걸어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스팟이거든요. 막상 그 옆에 있는 공동묘지 쪽이랑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뭐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야 되고 또 관광지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래서 그리고 저기 지금 보이는 다리가 그
그 알링턴 메모리얼 브릿지가 되게 미국 역사적으로나 뭐로나 되게 중요한 브릿지예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워싱턴 DC 하나의 이 어떤 관광지로서의 축 안에서 그렇게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냥 이 부분을 좀 보행자 도로로 만들어서 어떤 흐름을 이어주자. 일단 두 번째는 이 부러져 있으니까 이 축을 어떤 이렇게 그냥 탁탁 부러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하나로 한번 블렌드 시켜보자. 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고 그냥 곡선 몇 개 그리고 프로젝트를 끝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도입한 게 사인 곡선을 제가 도입을 했었거든요. 네, 사인 곡선을 넣어야겠다 하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컨셉상 사인 곡선 디자인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제가 한 거는 2개의 사인 곡선을 도입을 했어요. 2개인 이유가 저 사이트가 보면 경사가 그 레벨이 2개예요. 다리 밑으로 차가 지나가는 레벨이 있고 그 다리 레벨이 있는데 그 다리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두 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위로 못 올라가고 위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못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그 2개의 경사를 동시에 받아서 중간에 섞어주는 느낌으로 가려고 2개의 사인 그래서 하나는 낮은 데서 출발하고 하나는 높은 데서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2개의 사인 곡선을 넣어놓고 그 사인 곡선이 만날 때는 하나의 어떤 패스가 되고 멀어질 때는 그 사이를 이제 데크 공간으로 쓰고 이런 게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미터적 요소가 약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변곡점을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곡선이 막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런 식으로 막 실험을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적당한 데크를 가지고 적당한 형태를 가지는 사인 곡선 2개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 내셔널 몰에서 오는 축이 쭉 따라오다가 저 링컨 메모리얼의 지하로 연결돼요, 제가. 이렇게. 네, 물론 위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링컨 메모리얼로 들어갔다가 링컨 메모리얼 지하에서 다시 연결이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페데스트리안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로 쭉 연결이 돼서 기존의 알링턴 메모리얼 그 브릿지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보행자 도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알링턴 브릿지랑 만나면서 이제 연결되는 것도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쭉 가다가 마지막에 저기 큰 원형 로터리가 그냥 잔디밭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뚫어서 밑으로 지나가게 해서 저기를 어떤 대형 뭐 공용 공간, 대형 공간, 퍼블릭 공간으로 쓰고 모임의 공간으로 다시 원래 축으로 합류하는 식의. 그리고 구조 자체는 저는 구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다리의 사인 곡선을 따라서 큰 스트럭처럴 빔이 따라가요. 다리 형태를 따라가는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따라가는데 제가 첫 번째로는 일단 기존의 브릿지에 와이어 연결돼서 지탱이 돼요. 브릿지랑 연결이 된 와이어들이 보이시는데 그래서 한번 지탱이 되고 저기서 또 와이어가 나와서 밑에 있는 다리들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뭐 스트럭처 전문가도 초청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말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 되죠 그러면? 지금 밑으로 포스트 그 기둥이 안 가고 다 공중에 떠 있는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와이어 자체가 어떤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 같고 파빌리언의 기둥처럼. 와 이렇게 레벨 여러 개인 이런 프로젝트는 참 모형 만들기도 힘들 텐데. 그리고 미국은 재료비가 엄청 비싸요. 그래요? 체감상으로는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신 저 모델이 되게 크거든요. 엄청 커 보여요. 저기 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제 생각에. 그 재단비도 비싸요? 자르고 하는 거? 자르고 하는 거는 학교에 있는 레이저 프린트로 해서 레이저 커팅기로 해서 그건 돈이 안 비싼데 종이값이 엄청나게 들어요. 종이가 한 장에 막 10,000원이 넘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아마 저거 혼자 썼는데 한 40장, 50장 쓴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우드락 같은 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쵸. 여기는 본드도 비싸고 종이도 비싸고 우드락은 아예 없고요. 왜 우드락이 없는지 모르겠지. 폼이 있긴 한데 우드락은 좀 다르고 비싸요. 한국처럼 비싸요. 얘는 거의 사람 키만한 모델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S는 되게 모델을 좋아해요. 그리고 모델이 크고 막 이렇게 봤을 때 우아해야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학부 다니면서 모델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만드는 걸. 그냥 다 그래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모델을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제 렌더링 몇 장 하고 이때는 모델에 거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사실 모델 사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사진은 어디서 찍으셨어요? 그 학교에 사진 찍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들고 갈 때도 힘들었겠다. 그쵸, 혼자 못 갔던 거 같아요. 누가 도와줘서 했던 거 같아요. 이거 지하로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가 네. 여기. 그래서 링컨 메모리에서 뒤로 연결되는 지금 보행자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차라리 링컨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꼽아가지고 그냥 거기 링컨 메모리얼 안에서 연결이 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네. 오, CG도 뭐 잘하셨네요. 이 이미지에서 보면 저기 내셔널 몰에서 오는 쭉 따라온 축이 링컨 메모리얼을 통과해서 이렇게 블렌드되는 느낌? 느낌을 잘 보여주는 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진이 있었나 보네요.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찾아졌다. 그 사진 하나 찾는다고 정말 구글 서치 되게 많이 하고. 이거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네요. 네, 이거는 두 번째 프로젝트고 두 번째 학기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이 아이디어 자체를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 이것도 모델 돈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학부 때 프로젝트에서는 모형 사진을 본 적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모형 사진이 많이 나오네요. 네, 매주 모델을 만들었어도 결과물 모델이 되게 컸어야 됐어요. 되게 비싸야 돼. 그래서 항상 학교 가면 다들 모델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120도. 네, 이게 120도, 360도가 그 원이잖아요. 그쵸. S 세 개가 120도로 돌아가면서 구성이 돼 있는 형태가. 근데 이때 프로젝트는 주제는 그거였어요. OSM이라고 미국식으로 하면 Prefabricated House.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한국 말로 뭐라고 하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뭐 현장에 가서 조립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렇죠. 하는 거. 이제 여기서는 교수님이 영국계라서 OSM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영국식 텀인가 봐요. 오프사이트 매니팩처링이구나.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한번 만들어서 그 사이트로 이제 배송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립해 나가는 혹은 그냥 바로 얹혀버리는 그런 게 주제였는데 처음에는 되게 약간 그 사례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프리패브리케이트 하우스들이 있나? 근데 다들 그 이슈가 비슷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배송이에요. 어떻게 사이트로 가져갈지. 그러니까 그 모듈화를 시키고 뭐 패널화를 시키고 이런 게 다 배송하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현장에서 찍어내기 좋은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가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그쵸. 근데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컨테이너는 배송을 위해, 운송을 위해 만들어진 박스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즈나 구조나 다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운송하기 좋으니까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하우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저도 그런 조사를 하다가 컨테이너 하우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대신 그냥 컨테이너 하우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아이디어 생각했는데 컨테이너 하우스 안에 유닛을 한두 개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밖에서 봤을 때 그냥 그 컨테이너의 박스의 형태잖아요. 그럼 이걸 현장으로 운송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운송할 때는 그냥 컨테이너로 갔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여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열리는 벽은 데크가 돼요. 이게 아이디어였어요. 여기 위에 나사 박혀있던 게 기억나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말했거든요. 너는 무조건 그 크리틱에서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얘를 직접 거기 열어야 이펙트가 있어요. 그쵸. 또 작동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첩도 달려있고. 그래서 경첩 있는 거구나. 저는 항상 이런 프로세스를 좋아해요. 컨셉이 생기고 나면 그 컨셉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일단은 체계화시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 사이즈가 몇 개가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럼 그거를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돌아가는 회전 축의 위치랑 회전의 각도가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전 축이 어디 있고 몇 도가 돌아가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그래스호퍼를 써서 이렇게 쫙 뭐 어떤 건지 아시죠? 그냥 그 두 개의 변수 넣어 한 번에 이렇게 옵션이 막 이렇게 수백 개 나오게 만들어서 그 중에서 골라내서 도면화 시키고 드로잉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뭐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그렸었어요. 근데 뭐 제가 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무식하게 그냥 접근하는 거죠. 파라메트릭인 척하지만 파라메트릭은 실상은 아니고 약간 파라메트릭의 요소를 조금 채용한 되게 아날로그틱한 디자인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일 재밌어 보이는 옵션이 여기서 보이는 거 저기 맨 오른쪽 아래 N자 옵션? 이게 이제 형태가 공간이 세 개로 딱 나와지면서 그 중간중간 어떤 작은 중정 같은 공간이 생기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N자랑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 앞장에 보시면 저기 위에 Y자? 이거요? 네. 이 두 개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얘는 이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120도 돌아가서 공간이 세 개로 나눠지고 그 중간에 이 단차가 있으니까 계단이 생기잖아요. 얘는 이제 중정은 갖지 못하지만 그냥 제 내부 공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두 개를 그래서 결국 끝까지 결정을 못하고 두 개를 다
막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마지막 파이널에 거의 다 와서야 이제 Y자 하우스 결정을 했어요. 얘가 좀 더 공간 자체가 재미가 있더라고, 내부에서 보면.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거는 모델 사진인데 이제 처음에 보시는 사이즈는 와. 이제 컨테이너의 형태인데 처음에 이제 옆에 벽을 열어주고 이제 안에 유닛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유닛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디자인 자체라기보다 그냥 그 아이디어로 얘가 지금 Y자 지금 아까 보셨듯이 N자도 될 수 있고 그냥 T자도 될 수 있고 되게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현실된다면 클라이언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모형을 되게 잘 만드시는데요? 저는 모형을 잘 만들지 않고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모형을 거의 한 달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파이널에서. 아, 제가 만든 모형을 한번 봐야. 얘는 정말 고생. 왜냐하면 작동을 안 해가지고 다 만들었다가 중간에 버리고 새로 만들기도 했었고. 딱 그 와. 파이널 때 딱 멋있게 돌아가야. 저는 처음에 전기 힘으로 돌아가게 만들까 하다가 실패하고 손으로 돌리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트럭에 실어서 현장에 가져간 다음에 돌려서 집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사 가고 싶으면 다시 접어서 트럭에 실어서 가면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될 건 사이트에 아마 중간에 이제 회전축을 좀 미리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쵸. 물이나 전기도 다 그쪽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최소한 앵커 같이 여기 네. 앵커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지 못했지만 딱 꼽아서 거기서 바로 돌릴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프레임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가볍게 손으로도 이렇게 돌렸다 닫았다 할 수 있게. 아 여기 그래서 이게 있는 거구나. 네, 현장에 일단 미리 저걸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꼽아서 돌리는 식으로 쓰는 걸로. 저는 공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유닛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첩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바닥에서는 어떤 계단이 되고 그 천장에도 나름대로 패턴이 생기고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좋은 평가 들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되게 처음으로 그렇게 비난을 안 받은 프로젝트예요. 한 비난을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되게 뚱한 표정을 했더니 나는 움직이는 건축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이 프로젝트를 되게 좋아해 주셔서 교수님이 왜 싫어 이러니까 그냥 싫어 번거롭지. 근데 그거 말고는 다들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제가 논리적인 척 하지만 사실은 그냥 좀 약간 장난스럽게 제가 재밌어 보이는 디자인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크리틱을 하면 항상 이유를 묻잖아요. 왜 여기서 사인 곡선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제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못할 때가 많아서 항상 비난. 얘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끝까지 다 좋은 말만. 좋네요. 그래서 얘는 뭐 학교에서 이제 하버드 안에서 하는 전시회도 뽑혀서 나가고 해서 저는 이제 다니면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아 그게 이거구나. 네, 무슨 하버드 건축 GSD 그 도서관 안에서 전시를 거기에 했었어요. 아 최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버드 때 프로젝트 소개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어서 또 하버드 때 생활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사진을 보내주신 게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세 번째 영상 또 녹화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